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트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리 썩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2030포인트대 중반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죠. 1% 가까이 하락한 그런 모습들은 오랜만에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42.26포인트 정도 0.89%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선물도 마찬가지로 좀 밀립니다. 1%가 넘게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은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이라크 공습에 대한 부분들을 좀 허용을 했다라는 얘기들. 근데 또 웃긴 거는 우리나라 방산주가 그거 왜 올라가는지 저는 그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방산주가 올라간다라는 거 참 이상한 그런 흐름들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요, 시장이 거래 대금이 없이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고점 박스권 상단을 넘어갔을 때는 거래 대금이 6조 원 이상씩 터지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을 받을 때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이동을 했다가 코스닥에서 다시 거래소로 이동하자라는 얘기들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만큼 수익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은요, 지금 이렇게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매수 포인트 지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그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하셨어요. 22만 2천 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현대중공업은 22만 2천 원에 50%라. 주식 잔소리 잘 안 보시는 것 같네요. 자, 22만 2천 원짜리 때라면 첫 번째로 저의 말을 좀 무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7월 만기로 도래하는 ELX 부분들 상품들이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선 섹터 수주가 많네 뭐하네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거는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어요. 50%인데 여기서 물타기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주 여전히 안 됩니다. 반등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단기 반등에 그칠 확률이 높고 가격 조정이 나온 만큼 이제는 향후에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약 10개월간의 거의 조정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가격 조정을. 그러면 10개월 동안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절대로 물타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타기를 하는 것도 바닥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 자, 한번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영업이익 1조 적자 미친 거죠.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그죠? 1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적자. 그죠? 대기업이 이렇게 크게 적자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0.5배, 0.6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가치에 대비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금니 꽉 깨무시고요.
1년 이상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손절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금니를 꽉 깨무시되 쳐다보지 마세요. 당분간. 만약에 쳐다보실 거면 올 연말 정도에 한번 쳐다보세요. 좀 더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아마 조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실 거라는 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다른 부분 다 필요 없고,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중간중간 AS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만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금왕선이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어저께 매수 21,300원에 20%. 20%요. 네오이즈 네. 게임즈. 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뭐, 이유로 가는 건 없고, 뭐, 게임주가 요즘 뭐, 좀, 그러고 또 다른 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네네. 막 거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가 움직임이 네. 나왔던 부분들이 뭐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뭐 게임이 출시가 될 것이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차례 상승을 했는데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하고 네. 보니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요 지금 14,000원대 바닥을 다진 모습이었었죠? 바닥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나서 다시 지지를 받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아버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정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죠? 요날. 네.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그럼 요 폭만큼 이 첫 번째 상승했던 폭만큼 요렇게 갖다 붙이면 네. 여기가 매도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아버님은 조금 21,300원 그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일단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원래 기준을 보게 되면 18,500원. 네. 이 자리대가 18,000. 깨지면 안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럼 다시 한번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그냥 한번 덜어주세요. 네. 네, 한번 덜어주시고 절반 정도만 덜어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끌고 간다라면 한 24,000원 정도? 네.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 매수가 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으세요. 한 22,000원 정도 오면. 아, 예.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네. 받았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I. 삼성 SDI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16만 2천 원. 16만 2천원이요. 예, 비중은요? 40% 돼요. 40%요.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뭐 하면 벌써 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매수해가지고 못 팔았어요. 아, 작년 12월 달부터 매수하셨었어요? 그럼 16만 2천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렸어요. 예,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예. 단기적으로 볼 거냐, 길게 볼 거냐, 요 부분들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길게도 보려고 했는데 한 1년이 됐잖아. 1년 다 돼가잖아요. 그죠? 일단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삼성 SDI가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예, 내년에는 2차 전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커질 겁니다, 아마도. 예, 그건 긍정적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그룹에 대한 지분 구도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삼성 그게 S- 그렇다고 자꾸 사 못 나왔는데. 삼성 SDS에 대한 상장권, 에버랜드에 대한 상장권, 요런 얘기들이 있죠. 예,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만약에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지분 구도가 지금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았어요. 그죠?
예, 빵 뉴스가 나오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시 그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예. 다시 또 움직일 거예요. 예. 그때가 언제쯤이나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들은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예. 지주사에 대한 전환, 체제 전환이라든가, 이런 그 지분 구도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 연말 정도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말까지. 예. 연말 정도 때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좀 있습니다. 충분히. 2차 전지만 보더라도 그게 충분하게 성장성을 좀 갖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어머님이 일단 위에서 한번 못 팔아주신 게 조금 아쉬운 예.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아쉽지요, 지금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말 정도 때까지 조금 버텨보세요. 연말까지 가면 17만 원은 넘겠습니까?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단은 얼마 보면 될까요? 하단 건역은 지금 한 14만 원대 중반 건역까지는 밀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14만 5천 원요? 네, 14만 5천 원에서 그 14만 원 언저리까지는 눌릴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 이때는 뭐 매도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 지금은 매도 의미가 없지요? 네, 지금 매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봤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중장기적인 못 포지션으로 좀 봤다라면 조금 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나도 걱정이 돼가 전화를 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한 14만 원 그지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일단 그렇게 여유 있게 좀 보세요, 여유 있게. 예, 있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자, 이제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매수하셨어요. 79만 원에 10%를 좀 매수하셨습니다. 자, 네이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좀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올라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었죠. 그죠?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가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우선 이 네이버 같은 경우 가격 메리트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79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 78만 원, 79만 원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지만 정고점 자리대를 한번 넘볼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가격 메리트가 좀 느껴져야지만 이 매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라면은 70만 원대 위에서는 가격 메리트 없다고 봅니다. 70만 원 밑으로 본다면요, 이게 좀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지, 이 위에서는 가격 메리트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주도 섹터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거든요. 79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79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면 그냥 좀 지켜보세요. 예, 좀 지켜보시고, 나게 되면 아마 다시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거든요. 그 자리대, 즉 80만 원 자리대가 넘어가야 84만 원대까지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이 빠지게 되면 아마도 70만 원 밑에죠. 68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크레듀를 매수하셨어요. 7만 1,000원에 비중이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크레듀도 삼성 계열사죠. 그죠? 최대 주주가 삼성 SDS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1.6%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수렴 과정을 좀 거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61선, 이 수급선 자체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 자리대를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아마도 많이 밀려오게 되면 이렇게 밀려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면 6만원 자리대, 그 언저리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대까지 박스권역으로 보였다가 많이 빠진다면, 그 정도 좀 보였다가 하반기에 아마 이 삼성그룹사들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게 크레듀거든요. 자, 한 차례 상승을 해줬는데 거래량 동반되면서 밀렸다가 지금 올라갈 때는요, 거래량이 동반됐단 말이에요. 그죠?
빠질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빠지지도 않았어요. 거래량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보였죠. 이건 잘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버텨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아마도 85,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러프하게 59,000원 리스크 관리자리 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리아나 2,346원 비중 20% 추매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추매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리아나가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코리아나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이 코리아나 저희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했었는데,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과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가,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M&A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움직일 때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기업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이 코리아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턴어라운드와 M&A.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한 차례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중바닥 찍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였어요. 오버슈팅 나오고 난 이후에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내려는데, 만약에 이 저점 라인 때, 즉 61선 자리 때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폭만큼은 기본적으로 밀려내려올 겁니다. 이 폭만큼 밀려내면 2,000원 깬다라는 얘기겠죠. 2,000원 자리 때 깰 수가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20% 비중이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결론이 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죠. 정고점 자리대이기도 했고 지지라인 대입니다. 근데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그 다음 지지라인 대가 이 자리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잠깐 수급적인 걸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거 보더니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 썩 좋은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얘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그때 좀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차를 매수를 하셨어요. 235,525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235,000원. 대박 플러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현대차는 박스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245,000원 요 자리 때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박스권역 부분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밀리면 22만원 부분까지 다시 또 밀려 내려오겠죠? 즉, 박스권역입니다.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35,00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21선 부근에 뭐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면 22만원. 요 자리대 218,0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박스 하단권역이거든요. 요 자리대에서는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좀 나와줄 겁니다. 10%니까 22만원 깨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비중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완성차보다는 부품 섹터가 더 낫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우증권 매수하셨어요. 12,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우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증권 12,000원 자리대에 좀 매수하셨어요. 과거에 좀 매수를 해 놓고서 계신 것 같습니다. 12,000원 자리대면, 그죠? 그러면 손실폭을 많이 좀 줄이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타협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아마도 옵션 만기일 전후까지 한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일단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언제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뭐 11,000원 부근이 올라오게 된다라면 이때부터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매도를 한번 할까, 그 부분들을 결정을 해놓고 한번 타협점을 잡아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만기일, 옵션 만기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파트론요. 파트론이요? 예, 좀 오래됐거든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7,500원이든가? 네, 비중은요? 비중이 30%입니다. 30%요. 예. 그리고 이때 손질을 못 오고 지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됐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이거를 전문가님 오고 상담을 좀 해보려고, 지금 선거를 여기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7,500원에서 지금 9,000원까지 좀 빠졌습니다. 예. 이게 IT 그 하드웨어 즉 장비 쪽은요. 예, 예.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하드웨어 쪽은. 예.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밀려나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는데 예, 예. 우선 실적에 대한 두나 우려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드웨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이 파트론 같은 경우도 살아남을까 이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좀 보게 되면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PBR로 봤을 때 2배, 1.5배 가까이 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지금 비중이 30%시니까 네네. 크게 뭐 이렇게 손실은 큰 상황인데 일단 네. 다행인 건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 예. 그게 일단 다행이거든요. 예. 만약에 저라면은요, 예, 예. 저 이거 절반을 일단 매도하겠습니다. 저라면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전혀 가망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실적 한번 보자고요. 네네.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줄어들고 2016년도 줄어듭니다. 예. 주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계속 한 3, 4년 횡보한다라면 예. 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면?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예. 저라면 전량 매도는 못 해요, 이거 사실. 예. 전 절반은 하겠습니다. 반. 예. 반을 해서 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를 매도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바로 내일이라도 해야 됩니까? 전 지금 어디까지 당장 하겠습니다. 예? 전 지금 당장 매도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절반은 일단 더 빠질 수 있겠어요? 지금 저가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예. 그죠? 오늘도 신저가죠. 예. 예. 저가가 어딘지 섣불리 예측을 해서도 안 되지만 예. 일단은 고평가예요. 예. 예. 그럼 종목 교체가 답입니다. 예. 이런 말씀 드려 좀 죄송한데 예. 만약에 제 돈이라면 저 이거 잘라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예.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오늘은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자,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2030포인트가 깨졌어요. 코스닥은 540포인트 언저리대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수급이 꼬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다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 변동성에 주의합시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오전에 일찍 이게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이미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원래 이게 금요일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변동성.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빠지면 이제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실 수밖에 없고 일단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세요. 그리고 거래소 계속 좀 갖고 있다면 지금 매도짜리 아니에요. 매도짜리가 아니라 아마 저기 다음 주에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양시장 모두.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여전히 체크해야 될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현물 지금 매수 안 해주고 있어요. 매수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는 선물까지 매도가 나오게 된 주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별화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하시고 건설 섹터 올라간 데에서 건설주 아무거나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실적 기반형에 있는 종목분들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 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